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계속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요, 함수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하나의 대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집합 사이에서 원소끼리 화살표를 이어주는 이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아무 대응 관계나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내는 집합 X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랑 Y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만 대응돼야지 A라는 원소가 동시에 알파랑 동시에 베타로 대응되면은 이 관계는 함수라는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꼭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됐던 거고요. 그랬을 때 함수라는 것에서 보내는 집합, 원소들을 보내는 집합을 싹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정의역이라는 새로운 집합의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합들이 바로 공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받은 애들은요, 그 f라는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한 함수값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될 거고,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어려운 말로 치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역에 대한 새로운 표현도 봤었는데요. F라는 거 안에 어떤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 오는 경우는 처음 나온 거예요. 집합을 괄호 안에 썼다? 이것은 X라는 것에 모든 것을 넣었을 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의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어쩔 때 같다라고 하는지는 일단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보내는 집합이 같을 때 그 1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F1하고 G1이 같을 때 그리고 F 어떤 것을 넣더라도 G 어떤 것을 넣더라도 걔네가 결과값이 같을 때 그럴 때 바로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식이 달라도 같은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예시들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함수의 그래프까지 배웠었죠.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로선을 그었었는데 이 세로선의 의미가 뭐냐, x 하나 값에 대응하는 y값이 몇 개인지 살펴보겠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예시로 풀었었는데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얘는 x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두 개나 되네, 얘는 x 하나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대응 관계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x축 y축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리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꼭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는 얘네들이 바로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원 그래프도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케이? 넘어갔을 때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함수의 또 새로운 종류를 배울 겁니다. 미리 보시면은 1대1 함수, 그 다음에 넘겨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또 넘겨서 항등 함수, 상수 함수까지 총 오늘 4종류 배울 거고요. 그 4개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시작할게요. 1대1 함수라는 말 봅시다. 이 1대1이라는 거는요, 사실 영어에서 온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 그대로 1 to 1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1 to 1이라는 상황은 무엇이냐? 밑에 읽어보면 조금 복잡한 말이 하나 나와요. 1대1 함수라는 것의 뜻은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x라는 건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정의역이었죠. 그럼 정의역 x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고르면은 그 원소가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항상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밑에 있는 조금 간단하게 표현했다시고 나와 있는데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그 둘이 만약에 다르면은 그거의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은 화살표로도 볼게요. 만약에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으면은 그것의 화살표 도착 지점은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x1하고 x2가 같은 방향으로 대응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 서로 하나씩만 찾아갔을 때 이 상황을 일단 함수는 함수인데 특별하게 각각 하나씩 대응됐다고 얘기를 해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 to 1이라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때 선택 안 받은 애가 있건 말건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정의역이 중요한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각각 하나씩만 선택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은 x1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근데 x2는요, x1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오케이?
둘이 똑같은 걸 고른다는 거는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 그래서 맨 처음 애가 하나 고르고 그 다음 애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는 또 남은 거, 제일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이러한 1대1 함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뭔가 쉽다고 표현한 이 문장은요,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제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거를 같지 않으면이 보기 싫을 때는 그것에 대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우법을 이용해서 바꿔보면요, fx1하고 fx2가 만약에 같으면 부정까지 해준 거죠. 그때 화살표 화면은 x1하고 x2가 같다라고도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x1이라는 것도 넣었더니 y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x2라는 결과를 넣었더니 y4가 나온 게 아니고 x2를 넣었는데도 y1이 됐다? 이 말은 만약에 얘가 1대1 함수라는 가정이 있었다면은 얘네 둘은 절대 다른 원소가 아니라 같은 원소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긴 할 텐데 둘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대1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두 원소가 다른 거였으면 도착지가 달랐고요. 만약에 1대1 함수였는데 도착지가 같아요? 그러면은 정의역의 그 원소는 다른 원소가 아니라 같은 원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이거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얘기했을 때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그리는 선이 세로선이었어요. 근데 왜 세로선을 그렸었냐? 왜 그렸는지가 정확히 중요한 거야. 세로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 주어진 까만색 선 그래프가 곡선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몇 개인지 살펴볼 때 세로선을 그어요. 근데 얘는요, 지금 파란색 가로선이 그어져 있죠. 가로선의 의미는 y값이 b가 되는 그 x값을 찾겠다는 거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위에 있는 거 주머니 보시면은 오른쪽 지파 y1이 되게끔 하는 x가 누구냐 화살표를 거꾸로 살펴보겠다는 게 바로 가로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y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값이 몇 개 있냐 살펴보니까 하나죠. y값 또 내려오면 또 하나 있어요. 또 내려오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세로선을 그어도 항상 x값이 하나씩만 대응하는 이 함수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꼭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걔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내려서 볼게요. 1대1 함수는, 자, 위쪽에 그려진 이 상황은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 함수는 맞습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1대1 맞습니까? 1대1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1 to 1이니까 1 to 1 맞습니까?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갔는데 이게 1 to 1이에요? 아니죠? 1 to 1은 아니에요. 함수는 맞는데 1 to 1은 아니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함수는 맞나요? 함수는 맞다는 거야. 우리가 함수가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대응관계 봤을 때 1도 하나 보냈고 2도 하나 보냈고 3도 하나 보냈어요. 그럼 일단 함수는 맞는데 1 to 1까지 맞냐? 1 to 1도 맞다는 거예요. A라는 것도 도착한 애가 1밖에 없었고 B라는 것도 도착한 애가 3, C라는 것도 도착한 애가 2밖에 없었어요. 각각 하나씩만 대응됐기 때문에 얘를 바로 1 to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서도 1 to 1이 성립했으니까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밑에 아까 대우 관계 얘기했던 것도 나와 있고요. 일단 1대1 함수이면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달랐다면은 함수값도 달랐을 거고 함수값이 같았으면은 정의역의 원소도 같았을 거다. 이거는 다 양쪽이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였죠. 우리가 명제를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도 방금 얘기했고요. 자, 대표적으로 1차 함수는 항상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보면 항상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대표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는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2개 있죠.
이 x제곱이 b가 되게끔 하는 x값은요 루트 b랑 마이너스 루트 b 두 개 있을 거예요. 두근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생기므로 얘는 원투원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대1 함수를 판별할 때는 가로선을 긋는 거다.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로선 그을 수는 없지만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1대1 함수 맞습니까? 일단 함수는 맞나요? 함수는 맞는데 근데 1대1이 맞냐 이거야. 2도 C로 갔고 3도 C로 갔어요. 얘는 도착 지점이 하나인데 보낸 애가 두 개죠. 얘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두 번째, 1대1 함수 맞습니까? 각각 하나씩 짝을 지어서 대응되고 있죠. 얘는 함수이면서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2번은 맞아요. 3번요. 얘도 하나씩 대응됐고 남는 애가 있건 말건 얘는 일단 함수는 맞다는 거야. 오케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애 중에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함수는 맞고 1대1도 성립한다.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거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 뭐만 하면 된다? 가로선 그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가로선 그었더니 3번 만났어요. 당연히 1대1 아니죠. 얘는요 어딜 그어도 여기가 꺾여 있긴 하지만 항상 한 번씩 밖에 안 만나요.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 3번도 그으면은 위에서 뭐 안 만난 거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밑에서 그을 때마다 꼭 만나기만 하면은 한 점에서 밖에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이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근데 여기 3번에서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죠? 가로선 그었더니 계속 한번 만나다가 너무 올라가면 안 만나죠? 이 y값, 여기 최대값 위로 올라가면은 이 위쪽에 있는 y값에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값이 3이라고 하면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f라고 생각했을 때 이 3에 대응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0일 때는 여기 값이 해당될 거고 0 이전에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0 이상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은 다 있지만 항상 3으로 가지는 않는다. 3 말고 나머지로 다 가겠다. 3은 선택을 못 받는다. 근데 그래도 얘는 함수는 맞다는 거예요. 공역에서 남는 원소가 있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건 아니야.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헷갈리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 얘도 원투원인데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명확하게 다릅니다.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첫 번째, 1대1 대응이란 거는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1대1 함수이면서 정확하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말은 뭐냐?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역에서 선택을 못 받은 원소가 없어야 된다, 없다 라고 얘기할게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일단 1대1로 하나씩 대응은 돼야 되는데 선택 못 받는 y가 존재해서는 그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 한번 볼게요. 그래프 여기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보면은 오른쪽 공역의 원소들이 하나씩 다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동시에 항상 성립해야만 그때 1대1 대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1대1이라는 거는 1대1 아니면 영어로 1-to-1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은
영어로는 onto 라고도 얘기합니다. y라는 공역 위로, 한글로 위로의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역의 집합 정확히 여기 위로 다 내려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1대1 함수 중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근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1대1 대응이면 일단 1대1 함수라는 조건은 만족했겠죠. 오케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을 고급적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F라는 거 안에 집합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정의역 X라는 것에 정확한 그 도착 지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Y라는 집합은 애초에 F라는 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공역이 되는 겁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식으로 쓴 게 바로 이 2번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부분 집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은 항상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얘네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봅시다. 그림 1, 2 옆에 하나 넘기면은 그림 3도 있는데 1, 2 먼저 볼게요. 얘는요. 내용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1, 2, 3은 세 함수의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다. 이거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F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옆에다가 F라는 거는 R이라는 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래요. 근데 이 R이라는 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근데 얘는 정의역이잖아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X축, Y축으로 표현한 이 그래프는요. 사실 끝이 없이 뻗어가는 직선이고요. 이거는 실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X축 전체가 바로 이 R이 되는 거고요. Y축 전체도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의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때 지금 주어진 조건은요. fx라는 게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fx라는 게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을 때 그 가로선을 긋게 되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공역 자체가 일단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x가 실수 전체였다면은 이 fx라는 직선도 끝이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x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이 있을 거고 거꾸로 y값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할 겁니다. 오케이? y값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도착하지 못하는 y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도 같고 기본적으로 1대1 조건도 만족하는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면은 1차 함수는 항상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려보면은요, 얘는 3차 함수 어떤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곡선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1-to-1이 아니죠. 1-to-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역 치역 같은지 보지도 말고 그냥 1대1 대응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3번 한번 보면은요, 얘는 hx라는 함수는요,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지나가지는 않아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로선 그었을 때 항상 한 번씩 만나는 1대1, 1-to-1은 만족해요. 1대1은 오케이. 근데 과연 공역과 치역이 같냐? 같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애초에 이 hx라는 것도요. h라는 것도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가는 함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금 0보다 작은 y값에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지금 아무리 내려와봤자 계속 0으로 다가가기만 할 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y값이 될 만한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값이 없죠. 위에서는 그을 때마다 계속 하나씩 만났는데 아래로 그었더니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은 y값은 아래쪽에 남아 도는데 그걸로 화살표를 뻗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거니까 hx는 1대1은 맞지만 1대1 대응, onto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얘는 1대1 그냥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왼쪽 보면은요 1번 1대1 조건 맞습니까? 1대1 맞고요. 공역에서 남는 애 있나요? 남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는 겁니다. 얘는 1대1 1대1 대응이다. 근데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는 아닌가요? 1대1 함수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면 항상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각각 쓰지 말고 1대1 함수가 몇 번인지,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몇 번인지 써보면은 일단 1번은 1대1 함수기도 하고 1대1 대응 함수도 맞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은 하나씩 같네. 1대1 맞네요. 그러면은 2번도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3 공역의 오른쪽 공역 집합에 3이라는 원소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얘는 치역이 아니에요. 나머지 1, 2, 4 얘네만 치역이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니까 2번은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하나씩 갔는데 4도 3으로 갔네요. 공역의 원소가 더 작으니까 선택지가 겹쳐버린 거예요. 이 겹치는 게 생겼으면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조건이 맞지 않았으므로 1대1 함수도 아니고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4번은요. 지금 하나씩 갔나 봤더니 4도 A로 갔어요. 겹치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심지어 공역과 치역도 같지 않아요. 남는 게 존재해요. 그럼 얘는 1대1도 아니고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고 그냥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얘네 둘은 그냥 함수다. 기본적으로 1대1이라는 원투원 조건도 만족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대1 대응의 뜻이 뭐냐? 지금 집합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함수씩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이거 정확히 쓰시고 1번 쓰고 정확히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머니 2개 그리고 그 대응관계 한번 써볼 겁니다. 첫 번째,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y라는 집합이 1, 3, 5, 7일 때 그때 대응관계가 2x-1이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이 대응관계가 2x-1 y는 2x-1이라는 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1을 집어넣게 되면은 2배 줘서 1을 뺐기 때문에 1이 되고요. 2를 집어넣게 되면은 3이 되고 3을 집어넣게 되면은 5가 되네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냐? 하나씩 대응은 됐어요. 근데 7이라는 원소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1대1 원투원 조건은 만족했지만 남는 원소가 생겨서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트에다가 또 집합 x라는 거는 -2, 0, 2라는 거, 또 y라는 거는 -1, 3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둘 사이의 관계는요 -x제곱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은 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3 더해주면은 -4 플러스 3이기 때문에 -1로 갑니다. 그럼 0 대입하면 3으로 가요. 근데 2 대입하면 다시 -1로 가요. 그럼 겹쳤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원투원도 만족 안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1번도 아니었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애초에 정의역의 원소가 3개인데 선택받을 애가 2개면은 선택지가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하나씩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개수가 적을 때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집합끼리의 대응관계를 생각하면은요 공역의 원소가 작으면은 절대로 1대1 대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3개 똑같네요. 뭔가 기대해 볼만 해요. 여기서 -2, -1, 0이고 y라는 집합이 1, 2, 3일 때 주어진 식은 절대값을 붙여서 1을 더하네요. 절대값 붙이면은 첫 번째 절대값 붙이면은 2고 1 더하면 3이죠. 그래서 얘는
3으로 갑니다. 절대값 붙이고 1 더하면은요 1 더하기 1이니까 2로 가죠. 절대값 붙이고 1 더하면 그냥 1로 가요. 하나도 안 겹쳤어요. 그리고 선택 안 받은 애도 하나도 없이 꽉 찼죠. 얘는 1 to 1이고 1 to 조건이 다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1대1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로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지어 얘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수 전체라는 것을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다면은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라는 걸로 우리가 그냥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처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은 유제 1번은 유한집합 정의역 그리고 공역도 자기 자신이네요. 근데 밑에 거는 지금 정의역 주어졌나요? 얘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풀어봅시다. 먼저 풀어보고 노트에다 푸세요. 자리 없으니까 노트에다 풀고 같이 볼게요. 네, 다 풀었나요? 이거는요, 이런 표현 한번 써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표현, f라는 거 한번 잡아서 걔 땡땡, 걔는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간다.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바로 공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1, 2, 3이라는 정의역 집합에서 또 1, 2, 3이라는 공역 집합으로의 함수 대응 관계 써보면은 자, 다시 좀 제대로 써서 1, 2, 3이라고 하면은 이 대응을 모두 구하라는 말은 화살표, 대응 관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f라는 함수에서 왼쪽에 있는 집합 정의역의 원소 1이 만약에 오른쪽에서 1을 선택했다면은 그 두 번째 2는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두 개로 줄어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또 3은 그것 중에 남은 걸 선택해야겠죠.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몇 개 있냐? 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대응. 먼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대응. 또 다 쓰라는 거예요. 1이 만약에 1로 갔는데 다른 경우가 있죠. 2가 3으로, 3이 2로. 또 1이 2로 간 경우, 2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간 경우, 또 1, 2, 3, 1, 2, 3 쓰고 1이 2로 갔는데 2가 3으로 가서 3이 1로 간 경우도 있죠. 오케이? 또 있죠. 1, 2, 3, 1, 2, 3 1이 3으로 갔을 때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간 경우, 또 1, 2, 3 1, 2, 3 쓴 다음에 1이 3으로 갔을 때 2가 1이 아니라 이번에는 2로 가서 3이 1로 가는 경우 총 몇 가지 있죠? 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옵니다. 이 대응을 모두 구하라고 한 게 유제 40-1번이에요. 오케이? 이 화살표 대응 관계를 다 쓰라는 거였습니다. 몇 개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은 이게 몇 개인지 살펴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함수의 개수에서 할 거고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예제 40, 다시 유제 40-2번은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 그래프는요.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기억은 x축, y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건 1차 함수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예요. 오케이? 얘는 무조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는 1대1 함수이면서 y축, x축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값에 대응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y값을 색칠하더라도 그거에 대응하는 x값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역과 치역도 같고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래서 니은 한번 그려보면요. 얘는 절대값 함수를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값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y는 x 플러스 1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위로 뒤집어주면 될 텐데, 그걸 빠르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아래쪽 윗부분을
아래쪽 부분을 뒤집어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는요, 가로선 그었을 때 일단 이미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 개가 생기죠. 처음 여기 빼고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1대1 조건, 원투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래프는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도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었어요. y절편이 1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심지어 공역과 치역도 달라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얘도 1차함수죠. 그려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얘는 항상 한 번씩만 만나고 y축 전체에 대응하는 x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이 왔습니다. 미음은요, 또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고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얘도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세 가지 그래프 아닌 이유 정확히 그래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가로선 그어가지고 두 번 만나는지 한 번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확인해 봅시다. 문제 읽어보면요, 집합 x, y 정확히 범위로 조건제시법 나와 있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1차 함수는 항상 1대1 대응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이런 정의역 공역에 대한 조건 없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봤을 때는 보나마나 1대1 대응이 될 텐데 이러한 정의역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조금 달라요. 공역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확인합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노트에다 그려보세요. x축, y축을 표현했을 때 정의역이라는 걸 표현할 때 x축 위에 마이너스 5하고 2를 표시했을 때 이 범위를 한번 점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x-5에 해당하는 세로선을 점선으로 표현하고 또 y가 마이너스 4, y가 10이라는 선에 대해서 가로선을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 안쪽에 생기는 직사각형이 생겨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x에 2 사이의 값만 대입했을 때 그래프가 생겨야 되는 건데 직선, 1차 함수라는 직선이 이 점선 안에 들어오려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은요, 여기 점선 안에 잘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만 생기겠죠? 그때 올라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x값에 y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도 못 됩니다. 함수의 기본 조건은 x값에 대응하는 y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큰 직선이 생기면은 x값 대입했는데 대응하는 y값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공역이 이만큼 범위가 잘렸으니까. 지금 만약 공역이 범위가 제한이 없었다면은 직선이 기울기가 아무리 기울어져 있더라도 쭉쭉 내려가서 여기 x값 아무거나 잡아도 쭉 내려가서 y값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잘렸잖아요. 그럼 잘리고 난 직선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은 이 x값에 해당하는 y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완만하게 그리면 되지 않냐. 완만하게 그렸더니 x값 해당하는 거 y값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완만하게 그리고 그 잘린 것만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은요, 1대1 함수는 맞아요. 함수도 맞고 1대1 조건도 만족하는데 이때는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위아래에 생기는 이 범위에 이 y값에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x 제한이 없었다면은 쭉 뻗어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y값도 해당하는 x값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텐데 x의 제한 범위가 생겼으니까 얘는 선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이 위쪽 y값에 해당하는 x값을 아무리 그어봤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값에 해당하는 x값, 화살표를 받는 그 x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존재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 안에서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한 번씩만 만나고 모든 x과 y 값에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모서리를 이은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이거나 각 모서리를 이은 감소하는 1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모든 조건이 만족합니다.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씩 만나고요. y값에 해당하는 모든 x값이 다 존재해요. 오케이? 양 모서리 끝을 이은 직선이 바로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범위가 있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일 테니까 이때 두 점,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여기가 2, 10이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A값, B값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요,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직선이므로 그려볼게요. 그때 두 꼭지점의 좌표는 2, 10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7분의 높이가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니까 14네요. 기울기는 2고요. A값 2. 그리고 Y절편 몇인지 찾으려면은 하나만 대입하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b에서 2, 10 대입해보면은 10은 4 플러스 b네요. 그래서 b값 6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b는 6이다. 이렇게 한 세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소하는 직선일 때는 감소하는 직선일 때는 두 점을 지나는데 여기서 2, 마이너스 4 지나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5, 10 지나네요.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도 이번에 7칸 가고 아래쪽으로 14칸 갔을 테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어서 마이너스 2 될 거고 a 값이 이때 마이너스 2고요. 그때 b 값은요 또 구하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돼가지고 b가 0 되네요. y절편이 0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림 대충 그렸는데도 여기 원점 지나는 거 보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이 직사각형 박스 안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끝과 끝을 이어지는 이 직선이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경우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다 그려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노트에다가 정확히 이 X축, Y축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 점선으로 체크하고 그 안에 꽉 차는 직선을 그려보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고요. 유제 41-1번도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의역의 오른쪽 끝범위를 안 알려준 거예요. 대신에 기울기는 알려줬습니다. 양수라고. 그때 이 직선이 주어진 범위 안에 꽉 차도록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럴 때 A값, B값을 찾아보는 거를 먼저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으면은 잠깐 정지했다가 다 푸셨으면은 같이 볼게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냐? X축, Y축이 있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A라는 거 어딘지 몰라요. 근데 Y값이 2부터 8까지예요. 그러면은 점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범위가 fx는 2x 플러스 b, y는 2x 플러스 b라는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 여기 꽉 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끝점, 왼쪽 끝점이 마이너스 1,2라고 찾을 수 있고 오른쪽 끝점이 바로 a, 8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y는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위에 두 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므로 대입하면은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에서 따라서 b는 4라고 얻을 수 있고 b 찾았으니까 다시 a, 8 대입하면은 8은 2의 2 플러스 4가 돼서 a 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2, b는 3으로 둘이 더하면은 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어진 박스 찾고 그 안에 꽉 차도록 직선 그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a를 너무 오른쪽에 그렸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2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래도 뜻만 맞게 그렸으니까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성질만 정확히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여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배웠더니 항등함수란 거 또 배워야 돼요. 근데 항등함수는 사실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뒤에 배울 상수함수랑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항등함수 하나만 배웠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 볼게요. 항등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항등식이란 것도 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같다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가 항상 같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정의역 집합 x가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은요, 그게 만약에 f에다가 원소 x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 그게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a를 넣어도 a가 나오고 b를 넣어도 b가 나오고 c를 넣어도 c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라고 써놓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항등함수는 항상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함수에. 오케이? 그때 항등함수는 뭐 i라고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항등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당연히 맞아요. 왜? 다시 보면은 애초에 항등함수의 정의 자체가 같은 집합으로 가는 함수일 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집합에서 그 원소들도 각각 자기 자신만 나온다는 거예요. 1대1 조건 만족했고요. 남는 원소 없어요. 그러니까 공역치역도 같아요. 공역치역이 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항등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다. 기억하시고요.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맨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 유한집합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연속된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뚝뚝 끊겨있는 점이 나오겠죠? 좌표가. 그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찍혀야 돼서 여기 찍힌 거고요. 또 0,0이 찍혀야 돼서 찍은 거고 1,1, 2,2 찍은 겁니다. 그럼 얘는요, 그 점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더니 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등함수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항등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뚝뚝 끊겨 있을지는 몰라도 걔네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래프가. 오케이? 그럼 x라는 정의역이 범위로 나왔더라도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속된 범위가 나왔더라도 a, a 그 사이에 있는 거 각각 다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걔네를 쭉 잇게 되면은 걔네가 y는 x라는 이 직선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항등함수는 항상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리더라도 걔네가 항상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항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을 때 걔는 무조건 y는 x가 된다. 오케이? y는 x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항등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x값과 y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항등함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y는 x는 자주 나올 거예요.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첫 번째,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인 것과 항등함수인 것을 각각 모두 찾으시오. 그래놓고 식만 나와 있네. 그러면은 얘는 4개를 다 노트에다가 식 써주고, 첫 번째 fx가 x 세제곱일 때 그거를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유한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 0, 1 x에서 x로 가는 이 함수 식은 fx라고 쓰고 fx는
x 세제곱이라고 관계식 써봅시다. 그러면은 출발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고 0도 0으로 가고 1도 1로 가네요. 그러면은 1번은 항등함수입니다. 1번은 항등함수인데 혹시 1대1 대응도 맞나요? 당연하죠. 1대1 대응이면 항등함수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된다. 자꾸 이러지? 대응. 항등이면서 1대1 대응이다. 2번 gx라는 식은 똑같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을 때 얘가 항등함수일 것 같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1로 가죠. 0은 0으로 가는 거 자기 자신으로 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1하고 1은 서로 반대로 가요. 그럼 이 모양은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는 시작과 결과가 같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1대1 대응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만 만족한다. 1대1 대응. 그 다음에 3번 h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hx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식만 봐도 항등함수 아닐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1 될 거고 1에서 1 빼면은 0 되네. 실제로도 안 됐네. 그래도 끝까지 해봅시다.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되고 1 되네요.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1대1 대응함수는 맞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잠시만 여기 틀렸죠? 1 넣어보면은 1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다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1이 남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죠. 얘는 아무것도 성립 안 해요. 그냥 함수입니다. 4번도 집합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면은 이 x에서 x로 가는 kx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고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절대값 씌우면은 1이 되죠. 0을 절대값 씌워도 0인데 1도 1로 가니까 얘도 1대1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항등함수는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얘도 그냥 함수가 됩니다.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생겼어도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상수함수라는 거 배울 거예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제가 계속 헷갈릴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상수함수는요. 이 상수라는 거는 함수값이 밑에 봅시다. x에 어떤 것을 집어넣더라도 딱 하나의 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살표로 봅시다. a를 넣어도 b를 넣어도 c를 넣어도 항상 하나로만 모여있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상수함수는요. 써보면 얘는 x에 어떤 것을 넣어도 여기서도 상수라는 말 자체도 이 상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항상 어떠한 상수값이 나온다.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 이게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항등함수는요. 중요한 멘트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들어간 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근데 상수함수는요. 어떤 것을 넣더라도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는 건데 뭘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뭘 넣었는지가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만 나오지만 걔가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항등함수는 뭐가 나올지 알아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도 아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래서 무슨 값으로 나오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A, B, C가 다 알파로 가는 경우도 바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또 다 감마로 가는 경우도 상수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주어진 정의역 공역에서 상수함수 대응 종류는요. 우리가 아까 1대1 대응함수의 종류 6가지 찾았던 것처럼 지금 벌써 다 한 겁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아까 그린 거 알파로 모이는 거, 그리고 감마로 모이는 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지금
공역의 개수가 바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할 거지만 함수의 개수를 구분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려갈게요. 한번 살짝 보시면은 참고로 상수함수이면은 치역의 원소는 한 개다. 선택받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선택을 받는다. 오케이? 모든 애들이 다 같은 애를 골랐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정의역이 똑같이 유한집합일 때 걔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C라는 값이 나오고 0을 넣어도 C라는 값이 나오고 1을 넣어도 C라는 값이 나오고 2를 넣어도 C라는 값이 나온다. 그걸 좌표로 쓰면은 마이너스 1,C, 0,C, 1,C, 2,C 4개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다 Y는 C라는 가로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다 가로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로로 일자로 모여있는 애들이 바로 상수함수의 그래프이다. 그래서 식을 몰라도 그래프 모양만 보고 얘 상수함수네. 왜? Y는 C라는 직선의 일부분을 그렸으니까. 오른쪽도 얘 그냥 Y는 C 바로 상수함수네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아무 값을 넣어도 다 Y값이 C로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항등함수랑 구분을 해보시면은 항등함수는 그래프만 봐도 얘네 왜 다 여기 있어? Y는 X 위에 있어? 얘 항등함수네. 일부분만 그렸는데도 얘가 Y는 X 위에 있어? 항등함수네. 얘 항등함수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가 얘 왜 다 가로로 모여 있어? 여기 일부분이야. 전체네. 얘는 다 상수함수의 일부분이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오케이? 밑에 있는 개념 체크 1, 2 같이 보겠습니다. 2집합 X 1, 2, 3일 때 Y가 0, 1이에요. 그러면은 상수함수의 개수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역의 원소의 개수 그냥 2개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합관계를 따져봤을 때 왼쪽에 X집합이 1, 2, 3이고 오른쪽에 Y집합 0, 1일 때 X에서 Y로 가는 하나의 F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대응관계를 그렸을 때 첫 번째 1, 2, 3이 다 하나로만 모여있는 0으로 도착하는 상수함수가 있을 거고 또 1로 도착하는 상수함수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총 두 종류의 대응관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릴 수 있는 대응관계의 종류가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의 종류도 2종류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개념 체크. 자, 왼쪽에 있는 거 끝났죠? 자, 모여있는 형태를 봤더니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러면 얘가 무슨 함수다? 바로 항등함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도 성립하죠.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도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모여있는 거 봤더니 가로로 모여있나? 얘는 보자마자 상수함수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1대1 대응은 맞나요? 1대1인지 일단 확인할 때 가로로 선을 그었었잖아요. 2개 만났네. 벌써부터 1대1이 아니죠. 상수함수는 절대 1대1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상수함수이면은 절대 1대1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항등함수도 안 될 거고요. 상수함수만 됩니다. 2번은. 그랬을 때 3번 볼게요. 다 흩어져 있네. 얘는 뭐가 될까? 가로선을 그었더니 한 번씩만 만났어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을 만족한 거다? 항상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한 종류 있다는 거는 얘가 1-to-1, 1대1 조건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의역 살펴보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예요. 얘가 마이너스 1, 0, 1, 2가 정의역인데 공역도 마이너스 1, 0, 1, 2였겠죠. 공역도 살펴보면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3번은 1대1 대응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대응관계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인지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보고 마이너스 1은 1로 갔겠구나. 0,0이라는 거 보고 0은 0으로 갔네요. 1,-1이라는 거 찍고 1은 마이너스 1로 갔네요. 그래서 2,2라는 거 찍고 2는 2로 갔네요.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오케이? 근데 그래프에서도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씩 만났고 공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역에 해당하는 x값이 다 존재하더라. 존재했고 존재한다. 그 말은 선택을 못 받은 오른쪽에 원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3번은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함수의 개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는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앞에서 뒤에서 할 거라고.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표현했을 때 0, 1, 2 a, b, c예요.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그려봤을 때 일단 함수의 개수는요,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하셔야 돼요. 0하고 1하고 2가 보내긴 보내야 돼. 도착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예요? 0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예요.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근데 그때 1은요, 0이 A 골랐다고 해서 1이 A 못 고르나요? 함수는요, 동시에 어떤 데 도착하든 말든 일단 하나씩만 보내면 문제가 없어요. 얘가 혼자 동시에 두 개를 보내면 함수가 아니었지만 둘이 같은 쪽을 향해도 함수는 함수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0이 보낼 수 있는 거 총 3개야. 1이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3개야. 2가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3개야.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요, 곱의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개 보낼 수 있고 동시에 3개 보낼 수 있고 동시에 3개 보낼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3의 세제곱 돼서 함수의 개수는 27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시려면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3개죠. 오른쪽에 있는 게 3개예요. 그때 각각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3개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둘, 3번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3을 세제곱하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오른쪽에 A, B, C, D였다면은 함수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자, 0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죠. 1도 4개, 2도 4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 3번 선택될 수 있으니까 다시 4가지 선택을 총 3번 하니까 4의 3제곱 돼서 64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워도 좋지만 안 헷갈릴 수 있다면, 근데 일단은 왜 그런지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일단 왼쪽이 3개, 오른쪽 3개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0이 먼저 A를 골라버리면은 나머지 1은요, A가 될 수가 없죠. 1대1 원투원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고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0이 고를 수 있는 개수가 3가지고요. 그 다음에 1이 고를 수 있는 개수가 2가지가 생기고 2는 제일 남는 거 하나밖에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개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개가 될 거고, x에서 y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아까 얘기했었죠. 공역의 후보예요. 내가 하나로만 다 모을 거야. 근데 그걸 고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그래서 3개입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고요. 지금 그냥 이거 앞에다가 그냥이라고 쓰세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3개씩 3번을 곱했기 때문에 얘가 3의 세제곱이었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고 얘는 그냥 3개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러면 개수가 좀 더 늘어나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구하겠습니다. 유제 42-1번은요. X집합 표현하고 A, B, C 3개, Y집합 공역 1, 2, 3, 4, 5예요. 5개가 돼버렸네. 이때 구하라는 게 총 2가지입니다. 1대1 함수랑 상수함수 구하래요. 상수함수 먼저 할까요? 몇 개죠? 다 하나로 몰아야 되는데 모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후보가 5개죠. 그래서 Q를 먼저 구하시면 얘가 5개입니다. 근데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요, 먼저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되기 때문에 후보가 5개죠.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A의 선택, 그게 바로 5가지고요. 곱하기,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미 A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렸다면은 남는 애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 하나 선택했다고 했을 때 C는요 아직도 3개 남았네요. 그래서 C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3가지가 남아서 얘가 바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5, 4, 3 곱하면은 60 되겠네요. 그래서 PQ 더하면은 65가 될 거예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세는 거다. 확률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A, B, C, D, A, B, C, D라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을 텐데 그냥 함수죠. 얘는 그냥 함수니까 뭘 한다. A가 고를 수 있는 게 총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A가 이미 A 골랐다고 해서 B가 A 못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B 또한 또 4개 고를 수 있고 C 또한 4개 고를 수 있고 D도 4개 고를 수 있어서 총 4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4의 4제곱이랑 같아서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256 되겠네요. 그래서 256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의 개수는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는 거야. 항등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상수함수랑 헷갈리고 항등함수 항상 같은 거? 항상 A로 같은 거? 이래가지고 4개인가? 이거는 상수함수잖아요. 항등함수는 A는 A로 나와야 되고 B는 B로 나와야 되고 C는 C로 나와야 되고 D는 D로 나와야 된다는 이 하나의 대응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죠.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그냥 1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의 종류까지 마무리했고요. 중단원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 풀어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숙제로 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꼭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를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공지로 해줄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